네, 다들 반가워요. 영롱하게 들린다니 다행이고요.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세 번째 나눔하겠습니다. 지금은 오전 8시 2분이고요. 문득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2022년 11월 19일이네요. 2022년 11월 19일. 저는 이렇게 날짜를 읽으니 더 이렇게 와닿아요. 올해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이 정말 어, 바뀐 게 느껴져요. 이제 목도리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요. 손이 조금씩 시렵다라는 느낌도 드는 거 보면 주연님 내일 1년 돌리도 그렇군요. 네, 라라님도 11월도 거짓말 같은데 19일. 그러네요. 제가 11월 되면 꼭 그 장윤주 씨의 11월이라는 노래를 꼭 듣는데 11월 초에 그런 노래 한 곡 들을 새 없이 지났네요. 저희가 이 책과 11월 초 2일부터 만났잖아요. 아, 또 문득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럼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2022년 11월 19일 요 시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고 있는 책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다른 때도 아닌 이렇게 2022년 연말이죠. 11월에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만나시니 어떠세요? 얼마 전에 지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정말 이런 모임 아니면 이런 책은 목차 이후에 보기 어려운 책이라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 앞전 책이었던 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든지 아니면 뭐 심가 나는 이야기라는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자서 그냥 독서에 있으면 정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 네 페이지씩 좀 음미하면서 읽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읽을 페이지가 네 페이지고 몇 분 안 걸리니까 좀 한 문장 한 문장 더 음미하면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 삶이 엇나간 길로 가려고 할 때쯤에 다시 이렇게 궤도에 올려두게 도와주는 책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렇게 받은 좋은 영감들을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오늘만 해도 이렇게 8시에 들어오기 전에 이 전에 제가 신관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매번 캐리어를 들고 사무실에 벽돌책, 진정한 벽돌책이잖아요. 도저히 멜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방만 호련히 이렇게 메고 오는 걸 보면서 그 시절에 그 책을 어떻게 들고 다녔지 싶기도 하고 그 질문이 생각났어요. 그 시절에 그 책을 어떻게 완독했지? 어떻게 일과물들 3권까지 완독했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함께 거의 1년 가까이 4페이지씩 읽었던 힘이 분명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힘 덕분에 작년에 저는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적 매직 맞아요. 음, 나라님은 그동안 삶에 대한 회고, 정리, 변화를 느껴보는 시간이다. 맞아요. 특히 이번 주에는 동일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사실상 카테고리만 다르게 해서 계속 동일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에고의 동일화. 그래서
저는 좀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어디에 무엇에 동일화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60쪽에서 87쪽 범위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여러분들과 늘 했던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이번 제가 타이핑도 쳐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범위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한 주간 읽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인증했던 구절들은 사실 되게 유사한 부분에 다들 적어주셔가지고 내 맘, 네 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60쪽부터니까 제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61쪽 저는 이거 그 명언이라 생각했습니다. 61쪽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대부분 이날에 이 문장을 인증글에 써주셨거든요.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렇다면 뭘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코치로서는 이걸 이제 질문으로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했죠. 만약 정말 삶이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면 넌 어떻게 살아보고 싶니? 라고 스스로에게 좀 물었던 것 같아요. 삶이 제 마음이 이렇게 생각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일까? 좀 그런 상상도 했었고요. 이전에 신과 나눈 이야기 읽을 때처럼 좀 엉뚱한 좀 영화 같은 상상도 했어요. 약간 이게 트루먼 쇼처럼 하나의 그냥 쇼, 영화고, 만약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현실이고, 내가 정말 잠시 여기에서 연극하는 거라면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극 혹은 영화를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 가고 싶을까? 그리고 이 주인공이 그 영화 속 장면에서 어떤 표정,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주인공이길 바라나? 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많이 웃을 것 같다라고, 어때요? 저번에 웃을 거야.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구절 읽으시면서 요즘의 삶과 이렇게 좀 매칭해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좀 심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구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삶이 그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화두를 토요일 아침 드리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 또 마음님도, 네, 저도 이 구절 적어냈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71쪽입니다. 71쪽이죠. 네, 참. 그래요. 이 반지 이야기 인상적이었어요. 어, 말 없던 그 내담자가 어느 날 자신에게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돌보는 간병인이 분명 가져갔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내담자, 그 환자가 죽고 난 후에 이야기하죠. 그녀가 죽고 난 뒤 화장실 약장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간병하는 여성이 반지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것인지 아니면 줄곧 거기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는 것이다.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는 것이다.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마음님이 나눠주신 문장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궁금한데요. 요즘 여러분들 어떤 경험하고 계세요? 삶에서요. 음, 요즘, 특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은 무엇일까요? 그 경험이 일어난 이유를 톨레는 여러분들의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고 계세요? 음, 자문자답 하자면 저는 요즘 한껏 간소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지금 결국 우리의 에고가 동일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에서는 물질,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들, 내가 뭐 정신적이든 실제 물건이든 소유하는 물질을 통해 그걸 가졌을 때 내가 그것이 가진 것과 동일화되는 느낌을 겪든, 혹은 육체, 내 모습, 육체와 동일화를 느끼든, 그래서 그 동일화, 에고는 늘 자기 자신과 동일화할 것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무엇에 동일화되어 있을까라고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좀 약한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좀 그걸 분리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것이 집안에 있는 물질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어 있는 공간에서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되게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전이네요. 영화 메가네라고 안경이라는 일본 영화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일본 영화 안경? 거기 보면 이렇게 숙박업소가 나와요. 게스트하우스처럼.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딱 쉬러 갔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쉬러 딱 갔는데 숙소 방문을 딱 열었을 때 정말 깨끗하게 비어있는 방에 하얀 이불, 매트리스랑 이불만 다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지향해야 할 것이다라고 느꼈는데 사실상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 그런 집을 유지하는 것이 혼자 살 때도 쉽지 않은데 누군가와 살 땐 더더욱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저희 윗집에 사는 이웃집에 갔더니 정말 그 언니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책장도 없는 거예요. 책 한 열 몇 권만 바닥에 이렇게 쌓여 있고, 이게 높이 쌓여 있고, 책장도 소유하지 않고, 책도 이렇게 빌려서 보는 그 삶을 보면서 좀 자극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제가 최근에 스코틀랜드 갔다 오면서, 정말 그 에어비앤비 세 군데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내가 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돌이켜보니, 그 공간에는 제 에고가 묻어있는, 제 에고가 집착하고 있거나, 제 에고가 동일화되어 있거나, 제 에고의 사연이 담겨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쉬고 더 마음껏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이 물질을 간소화하는 거였죠. 왜냐면은 이걸 갖고 있는 것이 곧 나라고 느꼈던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머,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만 해도 예를 들면 어제 아이가 소풍을 갔는데 애 도시락통을 해도 도시락통에 이것저것 있으니까 어머, 이런 게 있었네 싶은 것들이 사실 찬장 구석에 보면 있거든요.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계절 이렇게 옷 바뀌면 작아져서 못 입는 옷들 보면 어머, 이 옷이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입힐 거 이런 옷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작업실을 이렇게 서재에 가보면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제 머릿속에 모를 만큼 물건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특히 이 범위를 읽으면서 제 에고가 동일화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많이 자유하려고 시도해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제가 인지하고 있을 수 있는 범위 외에는 갖고 있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뭐, 식료품이든 물건이든 그래서 방마다 다 뒤집어서 먼지 닦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소하게 살려고 했고요. 육체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육체는 좀 어렵습니다. 읽으면서도 제가 생긴 게 저 같고 제 모습에서 못난 모습이 있으면 저 같아서 그것에 동일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통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라고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력을 쌓으면 그게 난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미적으로 아름다워지면 그게 난 것 같은.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냥 영혼이 담고 있는 그 육체가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갖고 건강한 것을 추구할 법하지만 그것을 너무 동일화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닥. 그래서 왜 66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66쪽 맨 아래쪽에. 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도를 넘은 집착으로 삶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물질 과잉이 우리 시대의 병 중 하나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기 본래 존재의 삶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면 인간은 물질로 삶을 채우려 하기가 쉽다. 하나의 영적 수행으로서 나는 자신이 물건들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뭔가 내가 이 물건을 가짐으로써 과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뭘 들고 있음으로써 우월한 사람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제 지인한테 들었는데 차를 이야기할 때 차가 승차감이 있는 게 아니고 하차감이 있대요. 그래서 하차감이 뭐야? 라고 했더니 네, 상상하시는 것처럼 하차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가 이 정도를 탄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물질에 대한 동일화 부분을 보면서 하차감도 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 내용들은 에고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에고에 대한 많은 그 생각들을 적어주셨는데요. 전 그중에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셨던 표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68쪽의 맨 아래쪽에 보면은 내가 언제 분노하고 내가 언제 나를 방어하는가, 자기 방어를 하는가를 보면 그때 에고에 휩싸여 있다라는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방어할 때, 분노할 때 방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의 에고가 동일화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71쪽 맨 위에 이렇게 나오죠. 특히 물질에 대한 동일화에 휩싸여 있을 때는 때로는 사물을 내려놓는 것이 지키거나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인증글 보면은 뭐
제일 재밌었던 거 뭐 닥쳐 뭐 이렇게 막 표현되고 막 애고씨 그러지 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3인칭을 쓴 거 너무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72쪽에 보면은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저 이거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에고를 없앨 수는 없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알아차리라고. 그러면서 72쪽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시하게 되면 미소 지으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그냥 딱 미소를 지으면서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톨레는 얘기해요. 소유라는 환상에 대해서요. 73쪽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할 거야. 어, 네, 정아님이 올려주신 인증글에서 왜 어떤 그 할머니께서 자신이 떠난 자리에, 그 하늘나라로 떠난 자리에 작은 물건만 이렇게 다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라는 건 그게 신발이었을까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렇게 돌아봤었죠.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11월 14일에 다른 정원이시지만 올려주셨을 때 네, 떠났는데도 다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도착했는데도 다시 도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나셨다. 우주 법계의 흐름 속에 당신이 신으시던 하얀 고무신 한 켤레만 정갈하게 남기셨다. 맑은 물 한 컵 같은 생의 뒷모습.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소유라는 환상 부분하고 많이 이어진다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됐을 때 내 뒷모습엔 뭐가 남을까? 사실은 내 것인 적 한 번도 없는 소유물들이 남을까? 어, 정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 같아요. 그러면서 톨레는 결국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가 봐요. 73쪽 맨 아래쪽이요.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존재의 기쁨이다. 이거 언젠가 자기 대화일지에 쓴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기뻐해 보고 싶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쁨이 가득 찬 나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음, 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신가요? 그리고 또 나오는 동일화는 육체예요. 육체. 80쪽이죠. 육체와의 동일화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육체와 동일화되어 계신가요? 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 정말 존재도 동일화 시켜버려서 자기를 그런 존재라고 낮춰보거나 우월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83쪽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부의 몸 느끼기, 바로 어제 읽었던 부분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83쪽입니다. 육체와의 동일화는 에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 하나이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가장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동일화이다. 가장 어떻게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거기 아래쪽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아름답다, 추하다, 뭐 너무 뚱뚱하다, 말랐다 이런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그게 아니라 몸의 내부에 있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몸의 겉모습이 어떤 차원에 있든 그 외부의 형상을 넘어가면 강렬하게 살아있는 에너지 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형상 너머에 있는 생명 에너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걸 좀 잘 느끼는 편입니다만. 이렇게 두 손을 여러분들 지금 잠시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번 맞아요, 아리아님. 맞아요, 아리아님. 어튜먼트가 딱 이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조율하는 활동이잖아요. 그 사이 제가 또 안 본 사이 다 들어오셨군요. 네, 아리아님, 현재님, 지민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에너지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사실 이 스터디는 아니고요. 어, 지난 목요 스터디 때 우리 영우의 여정 했을 때 에너지볼 만들기라는 표현도 나왔었어요. NLP에서요. 그래서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그 사이에 에너지를 느껴보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두 손을 이렇게 작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구공보다 좀 작은 것들, 고무공 같은 아이들 갖고 노는 그 고무공 정도의 크기로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안에 공이 있다라고 느끼면서 두 손을 그렇게 모은 상태에서 있잖아요. 중앙으로 조금 조였다가 했을 때 안에 어떤 에너지, 고유의 에너지 같은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손이 안에 들어갔다가 퉁퉁 튕겨나가는 느낌을 받는다면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까지가 힘들다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만 있어도 두 손 바닥, 두 손 바닥 안에 찌릿찌릿하게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뭐 쥐가 났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을 모았다 뺐다 하면 안에 에너지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너의 형상 말고 너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에 집중해. 사실 너는 그 형상이 아니라 그 생명 에너지란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로 어튜먼트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 쓰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를 나눌 때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자신에게 쓰기에 좋은 것은 그 손바닥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오가는 공간이니 그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 쪽을 자주 이렇게 쓸어주는 행위? 그 행위를 이렇게 자주 하면 스스로의 에너지들이 더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을 때마다 손을 재빨리 심장에 좀 얹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아주듯이 자신의 심장 앞에서 크로스된 모습으로 자신의 손바닥으로 팔뚝 부분을 이렇게 어깨부터 팔뚝에 쓰다듬어 주면 그 에너지들이 잘 정렬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 에너지라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다른 관점을 줄까요? 네, 토요일 아침 생명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귀로 들으면서 두 손을 이렇게 뿅뿅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가만히 두 손을 작은 공을 쥐고 있듯이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모아서 멍하게 있다 보면
손바닥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고요. 또 섬세하신 분들은 미묘한 따뜻한 에너지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손뭉치를 이렇게 쿵쿵 조물조물 하듯이 그 공기, 손 안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미묘하게 어떤 에너지상이 눌렸다가 튕겨나가는 느낌까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1월 19일 토요일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30분 금방입니다. 네, 이 책을 벌써 우리가 한 4분의 1 정도 읽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알면서 모름으로, 형상에서 존재로, 껍질에서 깊이로, 생각에서 무심으로, 소리에서 고요로, 과거와 미래에서 지금으로, 오늘의 조금은 도움받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곁에 있는 생명 본질, 내적 본질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으시길. 그리고 이 책과 만나는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와 스스로의 삶을 모른 척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또 그러면 한 주 뒤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스스로와 잘 만나시고요. 에고와 동일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알아차리고 씩 웃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만 종료하겠습니다.